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시점부터 폭락했는지 빅데이터로 조사한 여조가 화제입니다. 해당 조사는 경향신문의 여론조사 M 방식의 데이터인데 일단 대통령 지지율은 역시나 지선 이후 급락 추세를 보이는데 정당별 지지도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95% 이상 지지를 받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80% 초반까지 떨어진 게 놀라운 상황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선 전 90%를 넘었던 조국 혁신당 지지층의 지지도가 최근에는 50%대로 떨어진 게 놀라운 상황이며 해당 부분은 진보층 지지도에서도 지선 전에는 90%대로 높다가 최근 70%대로 떨어진 결정적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 부분을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대통령 지지 강도를 보면 지선 전 매우 잘함이 40%를 넘고 잘함보다 2배 가까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매우 잘함과 잘함이 동률이라는 것, 이게 너무 크게 걱정이 됩니다. 결국 떨어진 추세를 보면 부동산 이슈나 주식 등 경제적 문제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당무 개입 논란과 더불어 유시민 작가의 분석 이후 전혀 변하지 않는 청와대 스탠스가 결국 더 지지층의 마음을 식지 않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우려하는 분석으로 쇼츠에서 큰 화제가 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뒤에서는 친석계 행보가 씁쓸한 이유 보고 드립니다. 정당한 비판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게 없으면 어떤 권력이든 어떤 지도자든 어떤 대표자든 어떤 대통령이든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룰 수도 없고 또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도 없다는 거 많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유시민 작가님도 어물전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뻔히 이해할 만한 문해력 정도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데 그거를 썩은 내가 난다. 이재명 정부가 부패했다라고 말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매도하고 폄하하는 그런 수준에 대해서는 참 그거를 반박하고 논평하기에도 너무 좀 저열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본인을 더 깎아내리는 일이라는 걸 왜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왜 적절하지 않은 건지 그러니까 역사상 절대 권력이 부패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그걸 제시하든지 아니면 어물전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하는 말이 생선이 어물전에 있는데 그 오래돼서 잘못하면 썩는 거지 그럼 썩은 내가 나지 그거를 그러니까 어물전이라는 말을 아예 안 했어야 된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쟁점을 호도하면서 오히려 제대로 된 반박을 못하니까 그냥 자극적인 단어 선별을 통해서 호소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족보 언론이 흔히 쓰는 수법이잖아요. 무슨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할 자신이 없으면 메신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특정 잔어를 가지고 공격해가면서 사람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수법들을 쭉 해왔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지켜보신 분들이라서 그런 건지 민주시민 중에서도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면서 내가 대통령을 사랑하고 이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 민주당이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던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태도입니다. 그냥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역대 민주정부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서 인사로 대통령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님 때 강금실 장관, 문재인 정부 때 박상기 조국 장관.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 왜 정성호를 임명한 건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잡음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관으로 생각해서 선택을 하셨겠죠. 검찰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의 일을 그렇게 시끄럽지 않게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나 의지가 되게 크셨던 것 같고 일단 정부가 출범할 때 초기 내각은 그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선을 염두에 두고 미리 선거가 끝나기 전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바로 또 구성을 해서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탄핵 이후에 급하게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과정이었기 때문에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서는 어느 정도 승리를 전제로 대통령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러저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인선을 좀 구상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게 또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또 그런 일들이 검증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또 과정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후보가 구상하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분들을 일기 내각에 모시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인사를 대통령의 메시지다라고 많이들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이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 일하시는 스타일은 인사를 메시지로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실하게 자궁 없이 뒷받침할 사람 위주로 팀을 꾸린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 제가 전에도 드렸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지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면 그런 뜻이 명확하게 구현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애초에 인선 과정에서부터 그 의도나 판단을 의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인사가 참 어렵고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이번 정부에서 얼마나 어떤 차원에서 절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이번 정부의 인사를 경험하거나 이게 담당해보지 못해서 저로서는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만은, 여하튼 함께 잡음 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팀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훨씬 더 필요로 하셨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정치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득이 된다고 하면 자기 정치하는 의미가 있을 텐데, 민주당의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하신 발언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득이 될지,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걱정스럽긴 하죠.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뿐만 아니라 김민석,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어려운 시기에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어깨 걸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우리 정부가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마음을 모아가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당대회가 큰 깊은 상처를 남기고 고립해이게 해서 앞으로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가지 않도록 정말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또 바람직한 건 바람직한 거대로 더 크게 부각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민주당과 민주개혁 진영이 더 큰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되는 그런 발전적인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마음 모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공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석계는 ETF 해명 요구가 너무나 아팠는지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자칭 친명들이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근저당권도 저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없다, 논란 여지는 있으나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평생 살았고 앞으로도 살고 싶은 집을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 쉴드를 쳤지만, 정작 뉴 이재명들은 그 시간에 문조 털레유를 외치며 갈라치기를 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빠졌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잠이 들기 전에 늘 고민합니다.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망하면 민주당도 망하니까 전 그냥 민주당에 대한 의리로 과하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한 번씩 안타까운 메시지가 나오면 그런 생각이 변하면서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지지율 30%대로 떨어지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지며 총선까지 패배하면 대선은 물 건너갑니다. 조금 더 지지층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정기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언알바 정기후원과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여름두릅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